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카페에서 스킨십을 한 10대를 퇴거 불응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이후 계속 행패를 부려 직접 잡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카페에 와서 물건을 훔치고 문을 발로 차기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피해자를 사칭한 소셜네트워크에 음란성 글과 영상을 올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날이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긴 하지만요.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제보 사건으로 전해드렸죠. 그저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냈을 뿐인데 나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일 뿐인데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충격적인 사건. 자, 방송 이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홈페이지가 성난 시민들의 성토로 저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김종길 용인 동부서장 세심한 경찰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자, 해당 여학생 정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 꼭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우리 남편 강인성 씨 생일입니다. 수술을 받느라 생일 파티도 못 해주네요 하신 김도영님. 오늘 엄마 이수례 여사 69번째 생일입니다. 엄마 건강하고 완전 사랑해 하신 이수정님. 오늘 제 생일인데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요. 유유하신 최다희님. 저희가 해드리면 되죠. 자, 일본 오키나와 삽니다. 지난 2일 오키나와행 비행기에서 옆에 앉은 아기 엄마가 이런 사탕을 주네요. 아이와 함께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라고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해달라고 말이죠 하신 김미선님. 자, 어제 수서역에서 한 어르신이 마이웨이를 연주하는데 넉넉히 들었습니다 하신 김은경님. 멋있습니다. 선수십니다. 좋습니다. 자, 부산의 성영민님, 마산의 정광효님, 남지윤님, 최경자님, 김경선님, 손정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바 뉴스의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김수찬 모친 신변보호 요청입니다. 자, 최근 한 예능에 출연한 중년 여성이 현직 가수인 저희 아들 앞길을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맡고 있어요 하면서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놨죠. 자, 물어보살. 자, 그래서 다들 누구지 했는데 세상에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가 그게 접니다 하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저 프로그램을 찍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성이 출연을 해서 사실 이제 폭력 때문에 위자료 같은 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이혼을 서둘러서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들이 가수가 돼서 TV에 보니까 전 남편이 그걸 보고 찾아와서 아들에게 돈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뭐 아들 앞으로 대출을 받았고 또 이제 자신이 사실은 그런 일도 없으면서 아들을 잘 돌봤던 그런 남편인 척 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또 나중에는 아들이 자신을 뭐 가족들을 배신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까지 유포를 했다라는 고민을 털어놓았던 겁니다. 이후에 도대체 이 가수가 누구일까라고 했는데 김수찬 씨 소속사에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한 얘기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실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요. 혹시 또 이게 공개됨에 따라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어머님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어제 배우 한소희 씨도 그렇고 박 변호사님. 네. 왜 이렇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 앞길을 막어? 그러니까요. 사실은 자식들이 유명하잖아요. 김수찬 저도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정말 방송 열심히 하고 가수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또 잘 나가는 어떤 그런 게 캐리어에 좀 맡길 수 있거든요. 한소희 씨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라면 뭐 부모 자신도 자신이지만 자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부친이 그런 행동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안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마 이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어떤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갑자기 커피 타임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어이없는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슝슝 도로를 달립니다. 이때 옆에 한 흰 차 주목. 자, 불박차가 흰 차 앞을 빠르게 추월해 나가는데요. 바로 그때 빵! 뒤에 오던 흰 차가 경적 빵빵 누릅니다. 그러더니 옆으로 휙 빠져나갑니다. 흰 차가 다시 불박차를 빠르게 추월해서 옆으로 바짝 붙습니다. 불박차 앞으로 오더니 속도를 확 줄였어. 결국 꽝! 부딪혔어요. 지금 부딪혔어. 아이 세상에 저렇게 속도를 갑자기 줄이면 어째. 자, 앞차가 도로 한편에 저렇게 차를 세워요. 자, 운전자 나오죠. 뒷목 잡기 시전하면서 뒷목을 아이고 하면서 내려. 자, 그러면서 신고하는 불박차주를 쳐다만 보는데 자, 뭐 할까요? 멱살 잡을까요? 어디가? 야, 너 어디가? 말도 없이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뭘 들고 나올까요? 자,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이 남성. 그런데 손에는 커피 테이크아웃?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뒷목을 부여잡고 나왔으면 불박 운전자와 사고 처리를 얘기해야지. 그 와중에 뭔 커피를 마시러 가? 네, 지난 7월 제보자는 경기도 수원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주유소에 가려고 옆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그 차선을 주행하던 흰색 차량이 순간 속력을 내서 제보자 차량과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경적도 울렸고 제보자가 비상 전멸등을 켜서 사과의 뜻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제보자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후에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후방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 운전자가 내려서 뒷목을 잡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는 제보자를 두고 보신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겁니다. 제보자는 도주한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바로 앞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왔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상대 운전자가 커피를 사려고 차로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다, 보복 운전이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요, 해당 카페에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데도 그냥 입구에 멈춰섰다는 거는 보복 운전이 목적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아,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보복 운전한 게 아니라 카페 가려고 차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행동을 보고 그 고의라든지 그 행동을 추단하는 게 이제 형사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커피 사러 간 게 아니잖아요. 복수로 운전했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끼어들었다는 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와서 앞으로 간 다음에 속도를 줄인 다음에 추돌 사고를 유발한 거죠. 저거는 과실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일부러 한 거. 지금 봐요. 저렇게 뿌르르 가다가지고 앞에서 박으려고 자꾸 섭니다. 어디 커피숍이 있습니까? 그래서 박잖아요. 저건 누가 보더라도 과실 교통사고가 아니고 고의사고예요. 고의사고. 저 어떤 범죄가 되냐면 자동차는 잘 좋을 때는 운전하는 거게 되지만 저런 식으로 하면 몇 톤짜리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무기죠. 특수상해가 성립하고요. 재물 손괴를 시킨 거잖아요. 다른 자동차. 그래서 지금 검찰 송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제 변호사 선임했대요. 그래서 혹시나 처벌 안 받을 거야 걱정된다는데 변호사가 이거 아니게 해줄 수는 없어요. 변호사 오히려 합의 보거나 사과를 시키러 올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뭐 처벌이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케이크 환불 손님이 점점점.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케이크 상자 들고 오는 여성 손님. 자, 상자를 딱 올려놓더니 그때부터 어제 우리 신랑 생일이라고 케이크 사갔는데 여기서 개미가 나왔다니까 하면서 상자를 열더니 툭 세워놓죠. 저렇게 사장님 부부 요리조리 살피는데 개미는커녕 더듬이도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몰라 개미, 영어로 엔트, 일어로 알이 나왔다니까 빨리 환불해줘. 자, 결국 여성은 바로 계좌번호를 저렇게 메모지에다 적습니다. 자, 정말 케이크 상자에서 개미가 출연을 했으면 뭔가 더듬이라도 보여줬어야죠. 네, 제보자는 개인 제과점을 8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지난 2일 저녁 9시쯤에 한 부녀가 와서 케이크를 사갔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문을 열자마자 한 여성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어제 남편이 내 생일이어서 여기서 케이크를 사왔는데 상자를 열자마자 개미가 나와서 딸이 놀라서 케이크를 엎었고 결국 버렸다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상자 내부에는 크림이 곳곳에 묻어 있었고 케이크 흔적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성이 잔뜩 화가 난 상태였고 고압적으로 항의를 해서 결국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환불도 결제했던 카드로 해줘야 되지만 남편 카드라서 지금 없다고 해서 결국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서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100번 양보해서 케이크 상자까지는 그렇다 쳐도
가게 안에서 개미가 나올 수는 있잖아요. 아니어도 그래서 사장님도 혹시나 싶어서 케이크 상자 보관하는 곳 또 매장 곳곳을 샅샅이 뒤졌답니다. 하지만 개미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손해를 배상을 청구한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럼 증거가 아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이라도 한 장 가져와서 저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초도 없고 케이크도 없고 그 자르는 칼 있죠. 이것조차도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저 손님이 말한 것처럼 열자마자 개미가 나왔으면 그대로 덮어서 통째로 갖고 오든지. 저 케이크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근데 이 그대로 가져왔어야지. 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또 동네 장사니까 인근에 사시는 주민 같기도 해서 그냥 이렇게 물어준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하시답니다. 지금 이게 진짜로 개미가 나온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괜히 이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유, 그러니까요. 이 동네 장사.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빛이 나는 솔로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충격적인 사진 만나보시죠. 자, 회색 벽에 웬 종이가 철석. 이름하야 배우자 모집 공고. 특히 45살부터 58살까지의 여성을 찾는다는 이 사람.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받고 있고 아직 이 나이에도 직장도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아래에는 자신의 전화번호 11자리를 딱 이 황당한 구혼 공고가 붙은 이곳 무려 아파트 맨 벽면이었다는 건데요. 자, JTBC 화제 예능 끝사랑에 지원을 해보시지 왜 저걸 붙여놓으셨을까? 팀장님, 뭔가 좀 연민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연민이 느끼는 게 아니라 빈곤감을 느끼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보자는 어제 3일이죠.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벽면에 공개 구원 공고가 붙어 있는 걸 봤는데요. 보다시피 45세부터 58세 여성을 콕 집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집도 있고 연금도 타고 아직 직장에 다닌다라고 했으면서 끝으로는 자기의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적어놓으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SNS에 올리든지 아니면 광고하는 거예요. 예. JTBC의 광고란에 저렇게 써가지고 올리면은 신뢰가 갑니다. 저렇게 써붙이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믿질 않죠. 정신 차리세요. 아니 뭐 정신을 차릴 것까지. 자, 아무튼 좋습니다. 팀장님 말씀 좋고요. 자, 만약에 박 변호사님, 네. 저 전단지를 어떤 중학교 여학생이 와서 뗐어. 어제 그러면 사건이네요. 혹시 이거 검찰에 송치됩니까? 재물적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될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죠? 뭐 아주 법적으로 따지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이걸 송치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재물 손괴? 가능성은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있을 것 같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정성이 있어야 돼요. 글자를 보면 저는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좀 정성이 느껴져야 되고, 이걸 보다가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저게 뭡니까? 연금도 나오면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진이라도 좀 넣어라 좀. A4 용지에 워드 작성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해야지. 관심은 끌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저 관심 끈 게 아니고 아주 비호감 감심을 끈 거예요. 아무 연락 안 할 거예요. 제가 저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무단으로 지금 부착한 거잖아요. 이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부착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좀 이게 관리사무소 허가를 해줄 줄 몰라도 하여튼 허가를 받고 부착을 시켜야 된다. 돈 좀 쓰시고 네. 결혼정보업체에 연락을 해보셔도. 저 정도 정성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운전대 잡으면 헐크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2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최근 남자친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옆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거치게 추월을 하고서는 이 상대 차량 향해서 정말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차량이 속도를 내서 달아나니까요. 따라잡으려고 3km나 뒤쫓아갔고 사연자가 말려서 겨우 그만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평소 다정하고 욕도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식당에 가도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고 하고요. 결국 사연자가 눈물을 터뜨렸고 남자친구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운전하면서 그만큼 화낸 적은 없지만 가끔 욕을 작게 내뱉거나 씩씩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연자는 괜히 무섭다고 하는데요. 주변 친구들은 폭력성을 숨기고 있는 거고 그게 원래 모습이다. 반면에 운전하면 원래 그렇다, 원래 성질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의견이 반반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대만 안 잡으면 정말 착한 남자친구인데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좋습니다.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다혜야, 네가 면허가 없어서 그래. 너 어쩜 이 오빠를 그렇게 몰라주니? 정말 몸서리치게 서운하다 나. 응? 야, 인간 김은배, 내 몸뚱아리 다치는 건 아무렇지 않아. 하지만 우리 공주님, 우리 다혜 공주님 다치는 건 너무 싫단 말이야. 그건 상남자의 본능이라고요.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한 신이 내 DNA에 심어놓은 방어기자라고. 알겠니? 동그라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구도 제일 좋아해요. 자, 다음 사연자 여자친구예요. 어머, 은배 오빠, 나 지금 완전 감동받았어. 내가 어리석었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라고 할 줄 알았지. 오빠, 그날 오빠 입에서 튀어나왔던 그 십장생 발음이 얼마나 찰졌는지 아니?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나 그때 진짜 무서웠다고. 내가 알던 김은배가 아니었어. 내가 분명 욕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 나 솔직히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 X.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일단 저는 처음에는 남포 운전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연자분이 또 20대 여자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남성분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차도 처음 갖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정말 진짜 여자친구 옆에 태우고 있는 저 또래 남성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남자들은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술만 안 마시면 괜찮다는 건 차원이 달라요. 이 남자친구 그 이후에도 제어가 가능했잖아요. 사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욕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전 봤죠. 운전대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정도면 벌써 그렇게 막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저희는 보이진 않아요. 자, 은배 팀장님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억지 변명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들이 운전할 때 솔직히 조금씩 욕을 합니다. 복 받을 놈, 요 정도. 아마 양 변호사님도 심한 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3km를 따라갔는데 여자친구가 하지 말라니까 포기를 했고 또 그 뒤로 여자친구가 말리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소에 예의가 발랐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차 가지고 좀 심하게 옆에서 껴들고 그러면은 조금씩 욕을 하는데 아마 박 변호사님은 욕을 안 하시죠? 예. 안 한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 남성, 여성이 좀 컨트롤하게 되면은 욕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요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주자.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이 남자 친구 운전자가 네. 저런 답답한 친구 같으니라고 이러면 그게 더 이상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왜?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연을 보낸 걸 봤을 때는 그 욕이라는 게 아주 그 정도를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약간 화가 나서 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이상하다고 보내진 않았을 것 같고 공감할 수 없게 주체할 수 없는 화를 표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왜 제가 괜찮냐고 말씀드리면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뭐 그러지도 않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런 게 지금 너무 놀랐기 때문에 제보를 지금 하셨고 정상적으로 있다가 차만 탔을 때는 뭐 난리를 치니까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 얘기가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걸로 사연까지 제보까지 하신 분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 중에 그 욕설이나 이런 거를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 정말 곱게 선하게 저렇게 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보통 조금 더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일상적인 남자들이 쓰는 일상적인 욕조차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 같아요. 약간 반론하고 싶은 게 요즘은 영화나 이런데 욕설들이 찰지게 다 나옵니다. 아이고 영화에 아실 거예요. 영화에서 욕설하는 거랑 내가 잘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선량한 우리 귀에 착착 감기는 욕이 박지훈처럼 있거든요. 저렇게 순하게 생긴 둥글둥글하게 생긴 사람이 벌써 저렇게 험한 욕이 나와?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쿠. 중요한 거.
박 변호사님 블랙박스를 봅시다.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남이 있을 때 안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본인 의견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저는 지금은 폭언, 폭력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지만 나중에 사연자를 향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얼른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은요. KM킴님, 욕이 문제가 아니라 따라간 게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HC님, 적당히 했으면 여자도 이해했겠죠. 라고 하셨고요. 이진숙님은 제 남편도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운전하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 대흥고 3학년 김수빈 군 보고 있죠. 어제 오후 6시쯤 무궁화 옷 타고 서울 가다가 봉변을 당했답니다. 한 남성 노인이 본인 지정석이 아닌 곳에 앉아 있었대요. 잠시 후에 지정석 주인인 30대 여성이 차 멀미 때문에 일부러 창가 쪽을 좀 예매했어요 하면서 비켜주십사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하면서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지겠지. 아니야. 나도 딸 38살 먹은 딸이 있어. 자, 잠시 후 신고받고 철도경찰이 출동하자 응? 지 부모한테 이렇게 행동을 냅니다. 옆으로 좀 앉으면 되잖아요. 멀미가 심해. 너 같은 부모 둔 적 없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많은 걸까요? 자, 수빈군 이 난동범 몸으로 맞고 경찰에 인계를 했다고 하네요. 아유, 잘했습니다. 카페에서 스킨십을 한 10대를 퇴거 불응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이후 계속 행패를 부려 직접 잡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카페에 와서 물건을 훔치고 문을 발로 차기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카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월요일 날 그 대구 대명동 그 상가 골목 상인들을 정말 벌벌 떨게 만든다는 그 10대 정말 그 무례한들 전해드렸죠. 자, 그 방송을 보시고 나도 당했다면서 제보를 주신 사장님의 얘기인데 이번엔 광주네요. 네, 2017년부터 광주에서 카페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 카페는 젊은 친구들이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간당 계산을 하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밤 12시 이후에는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대로는 괜찮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 7월 3일에 오후 3시쯤 남자 4명 또 여자 1명이 찾아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하고요. 몇몇은 이제 교복을 입은 걸로 봐서 고등학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행 중 한 커플이 주변 손님들이 보기에도 좀 불쾌할 정도로 과한 스킨십을 하는가 하면 시끄럽게 떠들기도 해서 몇 번 안내를 주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뭐 이런 말씀들이 딱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죽하면 손님한테 나가달라고 했겠습니까? 자, 당시 상황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손님들이 보기 약간 불편할 정도로 여성분하고 좀 스킨십을 진하게 하고 소란스럽게 계속되면서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상황이었어요. 퇴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 나가서 안 나가시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뭐 본인이 경찰이세요? 막 그럼 제가 비아냥대면서 내가 왜 나가야 되죠? 제가 손님인데 왜 나가요?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언행을 하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예. 본인이 경찰이세요? 제가 왜 나가요? 제가 손님인데 왜 나가요? 그 얄밉게 좀 한 번만 좀 해보십시오. 당신이 경찰이세요? 내가 왜 나갑니까? 아이고야 웃기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긁습니다. 아주 살살 긁었죠. 그래서 좀 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1시간 전에 카페에 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때도 빙수 하나 정도 시켜 먹고 나갔는데 다시 오면서 그 자리를 차지 않더만 시키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떠들고 스킨십을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조용히 해달라, 주문 다시 해달라, 안 그러면 나가달라라고 하고 또 이렇게 경찰이십니까? 비아냥거리니까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나오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 10대들이 발걸음을 옮긴 곳이 그 카페에 건물주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건물주한테 왜 가요? 건물주하고 전날부터 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날에는 얘들이 또한 5명 중에 2명이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건물주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담배 피우지 말라라는 식으로 좀 실랑이가 붙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온쟁이 오간 끝에 경찰까지 그때도 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좀 중재를 좀 잘 했는지 나중에는 건물주 분이 그냥 카페로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자, 내가 결제해 놓을 테니까 음료수 마시고 앞으로 여기서는 이런 거 하지 마. 좋게 잘 타일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사고를 친 거예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결국 건물주가 선결제에 들었던 그 돈으로 음료 마시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이런 난장판을 벌렸는데 그랬더니 그 식구들이 사실 이게 그 돈도 자기들이 낸 게 아니라 건물주가 내줬던 거잖아요, 전날. 예. 우리 내쫓았으니까 환불해달라. 왜 지들이 환불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건물주한테 갔던 모양입니다. 모르겠어요. 건물주한테 가서 저 아저씨가 우리 쫓아냈어요. 뭐 이런 걸 호소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신랑의 끝에 일단은 카페 사장님도 그냥 사과를 받고 전날 당일은 그냥 선처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참으셨어요. 일단 한 번은.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카페에서 뭔가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2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12시가 되면은 차라리 귀신이 나면 낫는데 문제는 뭐냐면 카페는 밤 12시부터 무인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흡연 공간으로 만약에 문이 이제 고장내가지고 덜컹덜컹 고장나 있지 않나, 또 물건이 흐트러지거나 뭐가 뒤진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는 수상한 것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그 10대들하고 연관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심야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CCTV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음료 만드는 공간 입구에 의자를 딱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뭐 붙여놨습니다. 의자를 채우고 들어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경고 문구도 붙여놨는데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그쳤으면 제보도 안 주셨을 거예요. 네, 이 사장은 CCTV로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걸 봐도 웬만하면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건 좀 문제다 싶으면 안내 방송을 통해서 제지했다고 하는데요. CCTV 영상을 보면 이 손님이 담배를 피우면서 흡연 공간 쪽 문을 발로 차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자세히 보니까요, 7월에 와서 한바탕 난리를 쳤었던 그 10대 무리 중 일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담배를 피우면서 서로 애정 행각도 벌이고 쓰레기를 소파 사이에 버리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사장은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참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심한 영상이 있는데 그건 뭐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예. 자, 양 변호사님, 이건 정말 폭발하는 계기가 있으셨죠? 그러니까 이 카페 이 사장님이 무인 카페를 2군데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카페 다른 지점에서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연락이 왔어요. 신고해야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CCTV를 또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똑같은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서 들어가서 지금 밤에 사람 없는 시간대에 뒤적뒤적하고 경고문구 무시하고 담배 찾고 휴대전화 충전기 빼서 아예 가져가 버리고요. 안에 뭐 열어볼 수 있는 건 다 열어보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분명히 경고문구가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건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뭐 잘못인 줄 알고 뭐 처벌해라 하면 해라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사장님도 절도하고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자,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얘네들 하루라도 빨리 잡고 싶은 건 사장님이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 본인이 직접 잡으셨대요. 잡고 나서도 황당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저희가 또 잡았을 때도 맨 처음에는 약간 뭐 자기 그런 적 없다 발뺌을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발뺌을 하다가 이제 경찰서까지 가서 다 자료를 보내고 다 있다 하니까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서 그냥 또 넘어가려고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잡으셨어요? 자, 이 사장님이 신고한 내역이라든지 뭐 카드 결제 내역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좀 신고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잡혀서 새벽에 카페 점장하고 직접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3일 날 새벽에 10대 무리 중에 한 명이 자고 있는 걸 붙잡아서 경찰서에 인계를 했다고 하고요. CCTV 자료 같이 넘겼기 때문에 아마 무리도 같이 절도 범죄 등으로 처벌받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껏 똑같아 대구 사건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얘네들 뭐
처벌 제대로 받을 수는 있습니까? 근데 일단 나이 들어봐서 그 촉법 소년은 아닌 걸로 보여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어린 친구들이 와도 항상 존댓말 쓰고 잘 대해준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뭐 갑인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행세할 때도 있고 또 사장님 고민 중에 하나가 이 24시간 무인 카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저런 애들이 이렇게 좀 꼬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다라고 합니다. 얘들 잡히면 뭐 부모한테 알린다 그래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아휴, 답답합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멋진 댄스를 선보이는 20대 여성. 짬짬이 댄스 강사로 일하며 훗날 댄스 교수까지 꿈꾸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에게서 온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 한 통에 여성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여성도 모르는 사이 소셜 네트워크에 여성의 사진이 잔뜩 올라왔고 사진 아래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 문구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자, 제보 사건입니다. 내가 만들지도 않은 SNS에 내 사진, 그것도 음란한 문구와 함께 내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난해 5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신 SNS에 그 사진들이 도용당하고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로 자기 이름인데 자신이 만들지 않은 그런 SNS가 있었고 거기에 충격적인 사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노출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저기에 문구를 이 글을 뭐 성행위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 나하고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이 모자이크 없애는 원본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다가 그것도 끝나지 않고요. 아예 정말 진짜 음란물 영상도 같이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상관이 없는데도 같이 자신의 영상인 것처럼 그렇게 올려놨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럼 신고를 해야 될 텐데 피해가 계속 이어졌다고요? 네,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사칭한 소셜 네트워크 계정의 피해자의 과거 사진은 물론이고요. 최근 사진들이 2시간에 한 번씩 업로드되는 걸 목격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피해자가 아주 잠깐 올렸다가 바로 지운 사진도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피해자는 하고 있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누가 알아볼까 봐 두려워서 투신 시도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스스로 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경찰이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을 시켜서 3개월 동안 지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나는 운동하고 그냥 일상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내 SNS에 올렸는데 채 몇 시간도 안 돼서 그게 다른 계정에 음란한 문구와 함께 마치 내가 막 그런 게 다른 데 올라왔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러니까 또 거기 뭐 얼마나 또 음란한 댓글이 달리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결국 저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영원히 파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누구 짓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교회 오빠. 자, 피해자는 범인이 알고 지내던 지인,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에서 유명한 교회 오빠였기에 그 충격이 더 컸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회 노방 전도를 동성로에서 대구 번화가에서 몇 년간 했던 사람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유명했던 그 선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까라는 의문감도 좀 들었었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고백을 거절했다는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냥 고백을 뭐 만나서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SNS로 나 너 좋아한다 우리 사귀면 안 되냐 생각해봐주면 안 되냐 이게 다였었던 것 같아요. 아니 노방전도까지 했던 크리스찬이 그것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인간이 저 짓을 했다고요? 교회 오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뜻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이 교회 신자였고 또 기타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 믿었다 그래요. 어떻게 저분이 저러냐. 고등학교 1년 선배긴 한데 저 사람이 범인일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이유가 좀 놀랍습니다.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고백했다고 거절당했고 그거에 대한 복수심에 이런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얘기에 따르면 고백을 제대로 한 게 아니래요. SNS를 통해서 나 너 좋아하는데 사귀자 뭐 이런 정도 얘기했고 SNS로 하니까 제대로 된 고백도 아니었고 그것을 좀 차단을 하고 염탐하니까 차단하고 그 정도 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고백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복수하는 거 납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과연 이 가해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을까요? 피해자와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애초에 이런 일이 벌써 안 됐는데 내가 이런 일이 벌어가지고 너에게 진짜 큰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하고 나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잘못이니까 사과하려고 해야겠어. 미안해줘. 네, 알겠어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안 주셨겠죠. 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가해자와의 통화는요. 가해자 어머니가 아들이 사과하고 싶다고 전화가 와서 하게 된 통화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늦어서 미안하고 이런 일을 벌여서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를 해야 해서 연락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가해자의 말이 끝나고 피해자는 알겠다라고 한 뒤에 가해자 어머니에게는 지금이라고 사과해줘서 감사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 이후에요. 가해자는 취재에 나섰던 모 방송국 제작진에게 사과를 했고 사과를 받아줬다. 녹음도 다 해놨다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가해자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고 한 적도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실용음악 입시를 준비 중이어서 기타를 가르쳐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사귀자고 했다는 건 멋대로 기억을 왜곡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팀장님, 결국 이게 이 피해자가 그 설계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그다음에 음란말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이 사건을 위해서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직업도 잃고 또 정신병원에 가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 사진의 선별에 성적인 메시지를 추가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서 실형을 선고했고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 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가해자가 곧바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4개월 뒤 항소심이 열렸는데 피해자가 또 한 번 무너졌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을 파기를 했고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항소심이 봤을 때는 합의한 것도 합의한 거지만 이게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늘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피해자의 사진만 놨고 그다음에 댓글에는 피해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성립을 아예 안 하고 근데 음란물 유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피해자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음란물을 유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음란물 유포가 맞기 때문에 올렸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피해자는 이 부분에서 그런 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합의를 했다라는 의미는 법적으로 어쨌든 용서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법정에서는 이제 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피해자 주장입니다만 판사가 아니 합의를 해놓고 했는데 왜 용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지만 판사 입장에서 이거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다 고려가 돼서 결국은 집행유예까지 감형이 된 건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는 그럼 합의를 왜 했냐면 저런 일을 겪는 바람에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1년 넘게. 경제활동을 못해서 아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병원도 다녀야 됐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합의를 할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의미를 정확히 누군가 짚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법적 조력을 못 받으셨었군요. 네. 그 과정에서. 자, 올 초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연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 정말 이 피해 사실을 카메라 앞에서 증언을 하다가 갑자기 막 손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피해자분이. 그러더니 카메라 앞에서 쓰러지셨어.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저 그 방송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가해자는 지금 풀려났고 언제 어디서 또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피해자는 이 고통 속에서도 다시 예전의 삶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일단은 계속 춤은 못 췄었어요. 1년 동안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고. 근데 일단 그래도 이겨내야 하니까 좀 지금도 연습실에 왔거든요. 연습을 하고 이렇게 또 약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좀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단계예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뭘 못한다는 게 좀 싫더라고요, 이게. 자, 지금이라도 예.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피해자 말에 따르면 지금 학교 휴학하고 댄스 이거 하는 거 본인이 안 했는데 이제 좀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댄스 강사. 또 대인기피증, 우울증 약을 좀 먹었는데 외출도 못했다고 하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좀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좋아했던 일 못한다는 게 싫어서 이겨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약도 좀 먹고 있고요. 연습실 가서 지금처럼 춤추는 모습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요? 피해자 걱정하는 게 있어요. 본인 일도 걱정하고 본인 이겨내는 것도 걱정스럽지만 더 걱정스러운 건 이 가해자 휴대전화에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 결과 이 피해자 말고 서너 명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겠죠. 뭐 SNS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그걸 변경시켜서 프로필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했던 것처럼 지금 보이고요. 이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성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다른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마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즘 딥페이크 이 사건도 그렇고요. 정말 이 SNS에 사진을 올리는 거 심사숙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최근 아내를 멀리하며 집까지 나가버린 남편. 영문을 몰랐던 아내는 남편의 가게까지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유독 한 여성 직원과 친밀해 보입니다. 아내 역시도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대체 남편의 갑작스러운 가출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저 오늘 이 제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천불이 나더라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자, 남편의 갑작스러운 가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그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말리지를 못했는데 남편이 아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음식점을 열었대요. 자, 위험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행히 대박이 났답니다. 그래서 뭐 음식점 확장하고 직원도 고용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 명 고용한 직원 중에 하필이면 또 그 중학생 아들인데 그 중학생 아들의 친구의 엄마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사연자분은 계속 직장을 다니고 뭐 장사 잘 되니까 간섭을 일체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남편이 자기하고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뭔가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있는 사람 중에 또 아들 친구 엄마니까 좀 상담을 했대요. 우리 남편이 이런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여성이 아이고 갱년기 온 것 같다. 그럴 때 남자들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 아예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서 이 음식점에서 먹고 자고 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아니 무슨 그 나이에 또 사춘기가 와 또. 갱년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 갱년기. 예, 그래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그 음식점에 뭐 휴무 때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또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쫙 돌아다니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촉이 좀 와요. 왠지 남편의 어떤 느낌이, 남편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모텔촌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상한데? 우리 남편? 이렇게 해서 그 여성의 촉에 따라서 모텔 그 카텐 같은 주차 카튼을 딱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남편의 차가 떡하니 주차가 돼 있었고요. 안 돼. 모텔인데. 그래서 여성이 카운터에 가서 남편 사진 보여주면서 이 남자 혹시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개인정보로서 못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언제 끝나냐 10시에 끝난다고 해서 10시까지 오전 10시입니다. 밖에서 기다립니다. 차 근처에서. 당연히 기다리겠죠. 가지 않겠죠.
한참 기다렸다 보니까 왜 남편이 한 여성과 나옵니다. 모텔에서 나와서 딱 걸립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남편 옆에 있던 여성이 누구냐면 바로 그 가게 직원이자 아들 친구 엄마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겠죠. 야, 이게 미쳤냐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남편을 달려들었는데 이 아들 친구 엄마가 아이고 은배 엄마 오해하지 마요. 그 사장님이 숙취해소제 좀 사달라 해서 그거 잠깐 가져다 준 거야. 아이고 오해하지 마요. 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들 친구 엄마입니다. 아들 친구 엄마가 왜 숙취 해소제를 갖다가 모텔로 배달을 해줘요, 이걸. 네, 게다가 남편은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오히려 여성을 밀치고 이 아들 친구 엄마를 차에 태우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여성은 매일같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갔지만 쫓겨났다고 하고요. 하루는 남편과 또다시 통화로 싸우는데 이 남편이 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 이렇게 여성에게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곧 현실이 됐다고 합니다. 아들 친구 엄마가 이 여성을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데요. 아들 친구 엄마는 저 여자가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내 체면이 구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급기야 여성에게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병 환자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눈으로 본 게 있는데 무슨 망상증 환자예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근데 모텔 문을 함께 열고 나온 것 가지고는 명백하게 외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뻔뻔한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예.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헛소문을 내니까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아들이 다니는 저에게까지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아들이 알고 세상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집 나간 게 엄마가 바람 펴서 그랬어?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니까는 그 사실대로 내용을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똑똑합니다. 예. 엄마한테 말할 게 뭐랬냐면 엄마 증거가 없지. 그러면 혹시 아빠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하 이게 맞구나 싶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남편과 그 아들 친구의 엄마가 성관계를 나누는 음성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내연녀는 뭐라고 했냐면 남편에게 난 뜨겁고 화끈한 게 좋아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이런 목소리가 담겼기 때문에 블랙박스 안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던 것이죠.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처음 보면서 와, 정말 이 아들이 정말 똑똑하다. 엄마, 그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봐. 결국 잡아낸 거예요. 네, 여성이 이 증거 영상 속 음성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직접 녹취록까지 작성했다고 하고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직접 녹취록과 이 영상을 확인하더니 무고죄로 맞고소를 내라 이렇게 직접 조언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여성은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는데요. 여전히 남편과 이 내연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내연녀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쏘아붙였고 내연녀는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하고요. 또 블랙박스 증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사귀는 게 맞다고 순순히 인정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데 가출한 후에 사귄 거다. 가출했을 때는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 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야, 참 그 와중에도 머리 팍팍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딱 걸렸다고 하니까 우리 관계 가출 이후에 사귄 거였다. 우리는 이미 파탄이 난. 그러니까 아들 친구 엄마 때문에 파탄이 난 게 아니다. 이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변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 소송의 불법성이 없다라고 글쎄 뭐 사건만장을 자주 받는지 아니면 이런 사건 프로그램을 받는지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적 대비를 한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이랍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대출 지금 아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이래요. 1,000만 원, 예를 들어 전체가 5천만 원, 1,000만 원만 딱 주고 나서 이혼 합의해주면 그럼 나머지 4천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지금 이 아내를 지금 오히려 위협이라기보다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제가 법적인 문제가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게 남편이 최근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파산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건데 아내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점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확장하고 직원들도 여러 명 고용하는 그런 음식점이었다는데 왜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해요? 아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을 빼돌렸거나 한 게 아니냐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아들 친구 엄마라뇨. 자,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하고 허위 고소한 남편, 개인 회생까지 지금 신청하면서 수를 쓰고 있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느냐? 자, 박 변호사님. 일단 개인 회생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회생을 회생법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따집니다. 만약에 불법적으로 하면 사기, 파산, 사기, 회상 이런 게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조금 옆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개인 회생을 해서 재산 분할을 막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개인 회생 안 되면 재산 분할은 거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 살기도 살았고 남편의 그 유책성이 재산 분할에 이제 개입되진 않지만 어쨌든 재산 분할은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개인 회생 그 부분을 잘 통과를 해야 되고 남편한테 이 나눠야 될 공동 재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양 변호사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박 변호사의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 이혼을 대비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에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돌린 재산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되찾아오도록 할 수 소송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소송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아까 혼인 파탄 이후에 이 여성을 교제를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저런 건 별로 안 받아들여지고요. 상간녀 소송에서 실제로 영향이 있는 거는 한쪽 당사자가 진짜 이혼한 줄 알았다거나 아니면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거나 이런 게 좀 가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들 친구 엄마잖아요. 예. 그런 게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 어떻게 당신들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도대체 재산을 어떻게 했길래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을까? 혹시 재산을 어디 빼돌린 건 아닌지 이걸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급해 보여요. 제가. 그렇군요. 자, 팀장님 따끔하게 좀 혼 좀 내주세요. 이 남성, 이 아내가 사실은 명예훼손죄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간녀한테는 상간자 소송을 해서 돈을 듬뿍 받아내는 것이고 이 남편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수케이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하셨고요. 레이크 루이즈님은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나요? 아들이랑 아들 친구는 뭐가 됩니까?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씨님 개인 회생 절대 되면 안 됩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더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하여튼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가? 당신 남편이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예. 네. 아들 친구 엄마라뇨.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쿠첸그레이는 건강한 잡곡 밥솥이다. 몸에 좋은 곡물을 공부해서 잡곡에 맞는 밥짓기를 알려준다. 잘 가. 인스턴트와 이별하는 법까지도 쿠첸그레인. 자동차 보험 할인은 다 똑같다? 난 동의할 수 없어. 마일리지 선 할인에? 커넥티드카 할인해. 악사에선 얼마나 할인받는 거야? 그래서 난 악사, 넌 어느 쪽? 악사. 꼬리는 회로 먹겠네. 라는 불안한 요리는 그만. 넓고 고른 열로 끝까지 맛있게. 쿠쿠의 열기 끝까지 간다. 쿠쿠 인덕션. 같이 야근했는데 왜 나만 피곤하지? 차이는 아로나민 골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프루설티아민. 먹으니까 다르네. 아로나민 골드 주세요.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